Currently, Japanese industry cannot innovate.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매년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국가 영향력 등을 합산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25개 국가를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31일 발표한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6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매체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미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거대한 이민의 물결로 형성된 미국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다만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인종 간 갈등과 소득 불평등, 유권자의 양극화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2위에는 중국이 올랐습니다. 매체는 중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공산당이 통치해왔다며 1978년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개혁을 단행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인구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 심각한 환경 오염 등이 야기됐다고 진단합니다. 또 중국에서 정치적 자유는 통제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은 인권 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3위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방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권위주의적이며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고 서방으로부터 비판받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서방 국가와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4위는 독일이 5위는 영국이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6위에 올라 있는데요. 매체는 한국에 대해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된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한국의 중요한 수출품인 기술과 자동차를 대표한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높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UN, G20 동남아 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고 썼습니다.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 9위는 아랍에미리트, 10위에는 이스라엘이 올랐습니다. 주요 국가들 외에 주목을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상위 25개국에 든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33위에서 14위로 순위가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프라가 파괴된 점은 향후 우려 요소로 남았지만 지난 한 해 EU와 나토, 미국 등의 지원을 받는 점이 순위 상승 요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이 8위로 순위가 내려간 것과 6위 자리를 한국에게 내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45,000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고 일본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 나라의 부자 국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엔화의 기세는 뉴욕의 록펠러 빌딩과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일 정도로 엄청났고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이 세계를 휩쓸면서 해외 투자가 넘쳐났습니다. 1987년에 일본이 제작한 음료 광고를 보면 여유와 자신감, 활력이 넘쳤던 버블식이 일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삶은 풍족했고 일본이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7%,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 남짓으로 세계 3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취업자 평균 임금은 한국에 뒤졌고 가처분 소득도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30년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죠.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아베노믹스 등 특단의 처방을 써보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 결과 사회 활력도 문화 창의력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이 관광산업을 재개하자마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모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해외여행객들은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싼 물가를 즐기기 위해 일본을 여행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어 생산과 제조업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자 외국인 실습생들은 일본을 기피하고 일본 기업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고 있죠. 32년 만에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싸구려 일본, 박앤세일 재팬, 일본 침몰 등 일본의 현재를 말해주는 수많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동안 꿈쩍하지 않았던 일본 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임금만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만든 세계적 게임 캐릭터 마리오 분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모든 것을 바꿔보겠다니 지었죠. 1945년 두 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패전국의 가난을 겪어야 했던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신칸센과 고속도로, 올림픽 경기장, 지하철, 모노레일을 새로 깔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오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불태우겠다는 일본 부활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게인 1964를 외치며 부활을 기대했던 2020 도쿄올림픽은 빛만 남기고 끝나게 됐죠. 일본인조차도 이 올림픽을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IT로 넘어갔지만 나홀로 수직 통합형 사회구조를 고집한 일본은 그 사이 혁신을 놓쳤습니다. 과거 반도체 왕국이었던 일본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기 직전 반도체를 포기했고 산업대 변혁의 흐름을 잇지 못한 결과로 이제는 반도체 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발간한 장기전략 보고서에서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이 50개국 중 최저인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죠. 골드만삭스는 2075년까지 내다본 장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제 규모가 계속 하락해 2075년엔 11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본을 경제대국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본은 올해 한국 GDP가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2035년까지의 아시아 경제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1인당 GDP는 33,334달러, 한국은 34,50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추월한 한국은 2025년에 4만 달러를 넘어서고 2029년에 5만 달러, 2035년에 6만 달러를 돌파해 일부 도시국가와 산유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1위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죠. 일본은 1975년 G7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이후 50년 가까이 정체화면 상태로 있으며 곧 그 누구도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장기적인 목표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길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